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몸의 오정육부를 우리 사회하고 비유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주제로 왜 신뢰가 사회의 면역체계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그 면역체계는 우리를 병으로부터 지켜주거든요. 면역이 없으면 작은 바이러스도 약해져.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여리고 너무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체계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 신뢰는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사라지면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사라지면 다른 한 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집에 대문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대문 연료가 있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잡상인가? 도둑들이 들겠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문지기 역할도 하고 하나의 그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온다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대문으로 안 들어오고 지붕 쪽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도둑을 완전 다 맞은 기억이 있는데요. 끔찍해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콤도 달고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뢰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람관계도 그렇고 신뢰감이 안 생기면은 뭔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내가 이야기도 잘 들어줄 것 같다 하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못 믿겠다, 의심스럽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신뢰 체계가 끊기면은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불안하면은 사람이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면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병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서로를 의심을 하게 돼요. 항상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두드려 보고 가라.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라 이런 거. 그것도 뭐 꼭 두려움이라기보다 그건 꼭 필요한 건데,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의심 안 해도 될 것까지도 자꾸 의심, 모든 것이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못 믿고 막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면 편안하고 고객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해주고 맞아주고 이런 기업체는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뭔가 가면은 괜히 고객이 미안하고 주인한테 좀 안 편하고 이런 기업체나 이런 식당이든 기업체든 병원이든 어디든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불안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같은데도 의사가 가면 자꾸 불안하게 하고 무서운 말하고 별거 아닌데도 말 한마디도 엄청나게 고슴도치처럼 꼭꼭 찌르는 말만 하고 이러면 그 병원에 의사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또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평화를 잃어요.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고 이러면 남편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얼굴이 노랗게 해서 들어오면 어디 가서 뭐 또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도 일단 신뢰가 안 가면요, 신뢰가 안 가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은 공동체는 그 공동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내가 면역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신뢰가 깨지면은 면역 체계가 약해진다 이랬지요. 우리 사회가. 우리 몸도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별병 아닌 병도 쉽게 침투를 합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병들면, 사회가 신뢰성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요즘 왜 가짜뉴스 많아집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 사람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자꾸 퍼집니다. 그리고 사기가 늘어나고요. 부패도 눈에 안 보이게 자꾸만 부정부패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자꾸 자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뢰관계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저 사람 말은 신뢰가 없다,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도 안 어기면은 신뢰가 서서히 무너진. 아무리 말로 그럴듯하게 보완을 한다 해도요, 그게 알게 모르게 상대방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마음에 그게 새겨지면은 그때서부터 검 가고 이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이 가도 뭐 그러기 받아먹기는 막 받아먹겠죠. 그러기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깨진다 이 말이죠. 신뢰라는 것은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산소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죠. 일일이 못 믿을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꼭 연탄가스가 가득한 방에 들어간 그런 기분이죠. 신뢰는 산소랑 똑같아요. 사실은 산소도 있을 때는 몰라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숨쉬기 편할 때는 몰라요. 근데 막상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그 귀함을 알게 됩니다. 모르지만 없어지면 그 즉시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대학원 간다고, 대학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때만 해도 정말 히타도 시원찮고 뭐 이런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있었으니까 겨울 되면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연탄불 가스에 또 석유 난로까지 피워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책 보다가 새벽 한 3시 됐는데 더 이상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머리에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열고 바람 좀 쏘이고 들어와서 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산소가 너무너무 모자랐는데 문을 여니까 그 산소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대학교 졸업시험이었는데 졸업시험도 못 치고 들어누워 있었는데 미련하게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집에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니까 젊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바람 쉰다고 밖에 안 나갔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산소는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맺고 서로 돈 주고 또 돈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는 우리가 사는데 일종의 백신과도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속 하나를 깨버리면 이 사회는
약하게 되고 신뢰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뭘까? 신뢰가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약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믿는 사회가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삶의 모토도 신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너네들 시험 빵점 맞아도 좋으니 거짓말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엄마는 빵점 받아와도 절대 나무라지 않는다. 그 열심히 또 하면 잘할 수 있다. 너네들은 그래서 시험 쳤으면 쳤다. 못 쳐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 거짓말은 절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육은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었더라고요. 신뢰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걸까요? 저축하는 것처럼 조금 행동부터 쌓여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잘했다고 그 사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신뢰는 쌓아나가야 되죠. 물론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뭐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신뢰를 쌓아서 7년 만에 사기치고 가는 것도 봤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우리 국가 신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국가도 신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제 수년간의 신뢰를 쌓았다 해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사람처럼 7년간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면서 헌금 맡아서 관리하면서 7년 쌓았던 신뢰도 새벽에 사기치고 도주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는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뢰를 쌓아도 단 한순간의 거짓말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쌓았던 신뢰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자기 입으로 직접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뢰를 쌓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자기 자신을 면역체계라 그랬습니다. 그 면역체계가 강할 때 그 사회는 갈수록 단단해지고 갈수록 부강하고 갈수록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